좋아요, 구독.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이브, 펀더멘탈로 한국금융주지 완전 다른 회사들이죠.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앞에서 우리 김시은 팀장이 엔터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아주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뭐 보기 힘들 정도로 어제 그냥 하늘로 솟았어요. 이렇게 다 솟았는데 어제 아프리카 TV도 상한가 갔고 뭐 YG 엔터도 뭐 재계약 소식이 확 올랐죠. 하이브도 이렇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방은 뭐 JYP 엔터 얘기하고 갔습니다만 저는 하이브를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하이브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 세계적인 그룹 있잖아요. BTS가 어제 이제 군대 간다는 소식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이 참 변덕스러운데요. 어떤 때는 뭐 군대 간다고 주가가 쭉 밀리다가도 군대 간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엔터주가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던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로 BTS의 이제 그 불확실성이 이제는 확실성으로 확정이 됐다. 1년 반 이상만 기다리면 이제는 보복 소비가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좀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죠. 어쨌든 상당히 엔터주들이 내려오고 있다가 어제 동시에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에서 있는 걸 제가 좀 긁어왔는데요.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걸 아주 좋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10일이라고 10일 다음 주죠. 그래서 4명이 육군 현역에 입대를 합니다. 이렇게 입대를 하면은 저 다닐 때랑 달리 요즘은 뭐 한 2년도 안 돼서 다들 이제 그 나오는데 보면은 25년 말에 활동을 재개한다. 이때 가면은 그동안 못 봤던 BTS 오빠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상당히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뭐 좋은 것도 있고 공백기가 좀 있을 거잖아요. 내년 가면 이제 공백기가 있죠.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콘서트도 많이 했던 거, 월드 투어 했던 거 역기저 효과로 24년은 이제 없을 수 있으니까 매출이 좀 줄 수 있고 앨범 판매도 좀 줄 수 있죠. 뭐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BTS가 파는 앨범이 전체 이 하이브의 앨범 매출의 22%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하는 건데 BTS 물량이 조금 볼륨이 판매량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또 아티스트 IP들을 써가지고 앨범 판매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백기에도 이익은 뭐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다. 좀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주가가 좀 급등한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입니다. 질적 성장. 이 얘기는 뭐냐면 볼륨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보면 볼륨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은데 내용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IP를 좀 다변화해가지고 성장이 아주 튼튼하게 중소기업이 많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이런 거랑 같은 얘기죠. 그리고 24년 신사업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도 아까 뭐 우리 얘기할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하이브도 뭐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쪽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서도 뭔가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고 제일 밑에를 어제는 주가적으로 많이 산 그런 느낌이에요. BTS가 뭐 제대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열광적으로 아주 보복적인 소비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먼저 가서 좀 기대해 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쭉 밀려 내려갔죠. 근데 어제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뭐 JYP 엔터도 있고 SM도 있고 뭐 다 YG 엔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하이브를 골라온 이유는 제 레이더에는 이게 제일 많이 이게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골라온 이고요. 기관 외국인이 어제 아주 쌍끌이 매수로 계속 강하게 사 들어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항상 의심해야 될 부분은 뭐죠? 공매도가 급격히 줄었나 이걸 봐야 되는데 아직 공매도 숫자는 하루 이틀 정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공매도 보시죠. 최근에 어쨌든지 11월 3일부터 해가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잖아요. 이쪽 왼쪽이 가장 최근 일인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율이 0.4%까지 내려왔고 이제 뭐 한 15만 주 정도 남은 거예요. 공매 잔고. 이게 다 없어지지는 않죠. 다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매도 잔고에서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공매도 환매수로 들어오는 물량보다는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따로 사고 있다고 저는 진성으로 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역사적 밸류 밴드죠. 밸류 밴드를 봤을 때 주가가 최근에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 하단 그 근처에 있죠.
여기서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네거티브, 부정적인 뉴스들은 주가의 상당 부분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역사적인 밸류 밴드를 봤을 때는 이 회사 고유의, 이 업종 고유의 밸류 밴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절대적으로 싸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그게 포워드 PER 보시면 금방 아시는데 하이브 29배잖아요. 29배라는 게 우리 그 코스피 평균 얼마죠? 코스피 평균 한 10배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은 얼마죠? 20배 정도 됩니다. 코스닥에 돈 못 버는 업체도 상당히 많은데 코스피의 2배 정도의 이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코스닥은. 그게 높냐 낮냐는 뭐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근데 하이브는 29배입니다. 그러니까 29배 자체가 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탔다 이렇게 보시고 분위기가 좋을 때만 좀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많이 올라갔던 아프리카 TV는 9.3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되게 낮죠.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가 반영한 그 수치입니다만 9.3배는 여전히 낮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하이브 43%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이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지금 이제 12월 벌써 둘째 주 이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춥죠. 12월 30일 봐도 바로 배당 기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삼성증권을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시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삼성증권도 계속 주가가 괜찮았는데 한국금융지주도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금융주 평균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금융주주가 조금 많이 주가적으로 안 좋았다가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금융배당주가 연말을 가면서 고개를 지금 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레이더에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걸려 나와요. 왜 걸려 나올까요?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주주 그 요건 완화가 해를 넘길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쪽에 아무래도 매물, 개인들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코스닥 쪽에 매물들이 나오면 어느 쪽으로 할까요? 배당이란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가고 있다. 그걸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입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회사들이 골고루 이렇게 다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다각화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계속 그 견조한 실적을 보일 거다 이런 얘기고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 변화되는 게 뭐가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연준인데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자꾸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칠 거다.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정책을 돌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는 드디어 4.11%까지 아주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한 초강세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금융 회사들은요, 채권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손실을 많이 봅니다. 평가 손실로 말이죠. 근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면 채권 평가 이익, 그러니까 손익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상전벽해로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3년은 어쨌든 시장이 좀 안 좋은데 리테일로 버텨냈죠. 24년부터는 IB,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킹이죠. 인수주선도 하고 기업 공개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도 하면서 이익이 좀 올라오는 그런 쪽으로 다시 시장은 바뀔 수 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쪽하고 양 부분에서 이 회사가 아주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IB의 킹의 귀환을 기대한다. 이렇게 대신증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위에서 보시고요. 공매 잔고율도 상당히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밸류 밴드를 봤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단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BR도 봤을 때 0.42배. 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아주 뭐 적당하고 안정적인 요 선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볼 때는 또 배당 수익률 중요하죠. 어제 말씀드린 삼성증권 6.8%보다는 낮습니다만 4.9%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받는 배당보다 그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한국 금융주들은 18%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이브, 펀더멘탈로 한국 금융주주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